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나 이순영입니다. 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약 3년 동안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책 소개를 해드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얼굴로 여러분과 좀 더 친숙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힘든 가운데 저의 채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장영희 작가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볼까 싶었는데 또 우연히 다른 작가님들이나 또 제 지인분들,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이 장영희 작가님의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정말 좀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안타깝게도 이 장영희 작가님은 이 암투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09년 5월 9일, 향년 57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분의 책을 조금 더 다른 책도 한번 읽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쵸. 사는 게 기적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든 하루 중에서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이고 또 그 힘으로 내일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보는데요. 54페이지에 보면 이 오늘이라는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게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름 이런저런 고지서들을 정리하다가 꽤 비싼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유학하는 6년간 남의 나라에 낸 의료보험료가 꽤 많은데 크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 한 번도 제대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천을 뽑기 위해 건강진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면 세계 최고 의료기관이고 내로라 하는 세계 굴지의 부자들이 떼돈을 내고 일부러도 온다는데 나는 이왕에 여기 와 있지 않은가. 게다가 얼마 전에 아는 수녀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적어도 암 검사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하니 석 달 후인 2주일 전에야 겨우 검진 날짜가 잡혔다. 담당 여의사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 검사부터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유방암 검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매년 학교에서 하는 간단한 검진만 했을 뿐 이제껏 한 번도 정식으로 유방암 검사를 안 해보았다고 대답하니 의사는 조금은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가슴에서 꽤 큰 돌기가 잡히는데 몰랐느냐고 물었다. 의사가 가리키는 곳을 만져보니 확실하게 뭔가 덩어리가 잡혔다. 소위 자가진단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난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암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날 메모그램이라는 검사를 하라면서 검사 결과 암으로 판명 날 경우 만나야 할 전문의 이름까지 적어주었다. 검사 결과를 보기도 전에 벌써 담당 외과 의사까지 알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게다가 그냥 한번 읽어보라며 의사가 내미는 책 제목이 유방암 환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학교로 돌아오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순전히 보험료 아까워서 검진 한번 받으러 간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알리자.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며 절망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차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준 책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엔 굵은 글씨로 당신의 탓이 아니니까 자신을 탓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내 탓이라니. 내 탓은커녕 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의 탓인 것 같았다. 나는 더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모든 이가 힘을 합쳐 감히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그 알지 못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움이 솟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나는 것처럼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철저한 고독감이 느껴졌다. 학교로 돌아오니 12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 도서관 밖 의자에 앉았다. 늦가을의 교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오묘한 색깔의 단풍들 사이로 제각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내가 주인공을 맡았던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게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 지독한 박탈감과 질투가 밀려왔다. 마침 옆에서 한가롭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학생들이 영문학 전공인지 비트 제너레이션이 어쩌고 잭 캐로악이 어쩌고 하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다. 벌떡 일어나 야, 이 바보들아,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야. 무덤 속에서 꼼짝 못한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에 대해 이야기해봐 하고 크게 욕해주고 싶었다. 그것도 우리말로 하고 싶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비위가 상했다. 다음날 메모그램과 초음파 검사는 나를 더욱 절망시켰다. 다른 여자들이 간단하게 검사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리저리 재촬영을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 같으냐고 물어도 촬영사는 무조건 의사가 말해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마침내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미심장해 보였다. 의사가 내 목발만 힐끗 봐도 이 여자는 다리가 이런데 또 암까지 걸렸네. 참 불쌍하군 하고 동정하는 것 같았고 친절하게 미소를 띠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웃음이나 지어주자 하고 선심을 쓰는 것 같았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로 발견한 돌기는 1개가 아니라 3개이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암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고받는 날까지 나는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양극으로 내달았다. 아마 괜찮을 거야. 설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난 불운보다는 훨씬 많은 행운을 누리며 살았고 틀림없이 행운이 내 편이 될 거야 하는 믿음과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 같은 것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조직검사 결과 3개의 돌기는 모두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판명됐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는 경고로 나의 열흘간의 고독이 끝나던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 선물 가게에 들렀다. 다시 삶의 무대에 올라선 나를 자축하고 싶었다. 선물 가게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가 가득 진열돼 있었다. 그 가운데 작가들의 명언 시리즈 카드가 있었는데 마크 트웨인의 말이 적힌 카드가 눈에 띄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떠나간 애인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드디어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저녁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무심히 길을 가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들에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눈앞에서 1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암은 남의 이야기라는 듯 잘난 척하며 살던 장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 내용이 2001년 12월호에 샘터의 열흘간의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가님이 쓰신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암에 걸리셨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니었구나. 그 후에 발견을 하신 건가 싶었는데 이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글을 썼을 때 실제로는 암이 맞았다고 고백을 뒤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암에 걸렸다라고 고백을 할 것인가. 근데 작가님은 이제 후자를 선택한 케이스인데 이 왜라는 물음에 논리적인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난 그때 무척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신에게 내가 불운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내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오로지 건강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우월감을 느낄 사람들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존심 상했다. 그래서 내 병은 나와 가족만의 비밀로 하고 몰래 투병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글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 잘난 척하며 살던 장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병을 통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사랑을 배우고 조금 더 착해진 장영이가 바로 오늘 성공적으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늘 반반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2009년에 글을 맺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읽기 바로 전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과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합니다. 저의 어떤 약한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인데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에 없던 그런 마음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순영아 그게 아니란다. 뭐가 중요한지 넌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 책을 읽게 됐거든요. 정말 뭐가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지 알려주세요라고 반문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방송도 했고 지금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게 과연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잡고 싶었던 걸 놓친 경우가 너무 많고 근데 또 지나고 보면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이 지금 나한테는 굉장한 행운이구나. 감사할 일이었구나. 되돌아보게 되고.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오늘이라는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 혼자 할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나중에 고백을 드리겠지만 우울증에도 걸려보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을 겪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도 그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오늘보다 내일은 1도 행복해지는 조금 더 뜨거운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횡설수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잘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게 힘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따뜻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힘내자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